푸른밤 종현입니다. 야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감독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야구에서 가장 부족한 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분해하며 절박해하는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못할 때의 창피함을 아는 것, 못하면 왜 안 되는지를 연구해야 하는데 그런 자세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꼭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요,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 분할 정도로 절박해하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독해 보일지는 몰라도, 왜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냐고 할지는 몰라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보이고요. 치열함이 있어야 지금보다 앞서갈 수도 있겠죠. 충분히 얼마든지 창피해하셔도 괜찮습니다. 6월 1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Long ago, and oh, so far away, I fell in love with you. Before the second show. 6월 19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루벤 스타더드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좀 익숙하죠, 이름이? 루더 밴더로스의 슈퍼스타. 저는 학교 다닐 때 루더 밴더로스를 루벤이라고 불렀었는데, 오늘 이 곡 딱 소개하면서 이거 루벤 스타더드, 아니 루벤이 그 루벤이었나? 좀 순간적으로 이렇게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오면서 뭐지? 루벤? 루더 밴더로스 루벤? 그 루벤인가? 막 이랬는데, 그래요. 루벤 스타더드는 그 아메리칸 아이돌 나왔었던 그 보컬리스트였죠. 조금 헷갈렸네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어쨌든 그래요.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김성근 감독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군요. 뭔가 분해하면서 뭐 절박하게 밤에 잠 못 이루면서 좀 분노로 연습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한국 야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동감합니다. 뭐 한국 야구의 상황을 동감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야구는 전혀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 어찌 보면 열등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질투심, 본인에 대한 뭔가 자기 비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을 더 열어준다라고는 보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분명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결과물 때문에. 근데 이런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만연해지면 너무 척박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좀 감정적으로 치열해지지 않았으면, 뭔가 이런 승부에 대한 것들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세상 사는 게 원래 등수 가리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자, 오늘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멘터리 시간에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톱밴드 시즌1에서 16강까지 진출을 하면서 얼굴을 알렸던 밴드 하비누아주, 그리고 슈퍼스타 K 출신 싱어송라이터 김필 씨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고품격 라이브 함께하시죠.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솔리스트들과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볼쇼이 극장 솔리스트 갈라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이고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티켓입니다. 그리고 수학천재 소년의 사랑을 다룬 감동 실화, 영화 네이든 예매권도 드립니다. 1인 2매,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이에요. 원하시는 공연과 이름 꼭 적으셔서 보내주세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정화예술대학교, 삼성자산운용, 다우닝산업, 청수식품, 터키항공, 광동제약, 동진 DNC, 영진구론산 바몬드, 대우건설, 올품, 롯데관광, 직방, 알리안츠 생명보험, 불소식당, 쌍용자동차, 하림, 위닉스, 위니아 스포워셔, 팜스코, 롯데제과, AHC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좀 옛날 노래예요. 카르멘 맥레의 Inside a Slant Tears 라는 곡인데요. 일단 여성 아티스트고요. 재즈 보컬리스트입니다. 상당히 20세기 재즈 보컬 디바 중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3대 재즈 디바를 꼽으라고 하면 엘라 피츠제럴드, 뭐 사라 본,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 뭐 이 정도로 꼽는데, 이분도 저는 그 정도의 좀 뭐랄까 내공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깊이가 있고요. 녹음 자체가 옛날에 된 곡이다 보니까 이 빈티지한 사운드 자체도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들리는 그런 곡입니다. 자, 재즈곡 들어보죠. 카르멘 맥레의 Inside a Slant Tears 듣겠습니다. Inside a silent tear, I have a silent dream that sometimes sails across. 카르멘 맥레의 Inside a Silent Tear 들으셨어요.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날게요. 2728님, 쫑디 저 방금 전 명장면 찍었어요. 오늘 동창회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는데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인 친구가 절 데려다 준다고 같이 버스를 타고 전 잠이 들었는데 꿈에 샤이니가 나와서 뷰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친 듯이 따라 불렀는데 친구가 저한테 어디서 내려?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계속 다음 이라고 했대요. 결국 종점에 가까워져서야 깨서 내리는 바람에 각자 종점에서 택시 타고 헤어져서 지금 들어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무슨 만화 같은데요? 만화 에피소드. 술 먹은 다음 날 막 시작할 때 술
뭐지? 과음은 안 좋아 막 이러면서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셨길. 뭐 이런 것도 친구들끼리 좋은 뭐 안주거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또 만나면. 김수진님, 아기 낳은 지 20일째 되었네요. 아이 우유 먹이고 트림 시키면서 라디오 들어요. 엄마 되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코 골며 자는 신랑은 그저 얄밉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뭐 진짜 2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남편분이 코를 골며, 아니 뭐 밖에서 또 피곤한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죠. 그래요. 일단 건강한 아기 만나신 거 축하드리고, 아기 또 100일 전까지는 계속 깨고 막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던데 잘 아이와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벅찰까요? 6451님, 싫어하는 사람 방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싫은 건 꼭 티를 내야 하나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방관이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되게 성격인데 힘들죠? 한번 이렇게 눈에 띈 사람 무시하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차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 차단이 잘 되는 편인지 한번 이렇게 눈 밖에 나면 그냥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기가 편한데 관심을 끄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뭔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모든 걸 차단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좀 어느 정도 느끼는데, 글쎄 이건 진짜 타고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힘드네요. 이수아님, 오늘 고3 마지막 졸업 앨범 찍는 날이라고 아침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자레인지에 국 데우고 들어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무릎도 까지고 팔도 데였는데 기숙사라 약도 없고 찜질만 계속하다가 결국 병원 가서 붕대 칭칭 감고 사진도 못 찍었네요. 이틀 동안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다는데 샤워며 설거지며 엄청 불편하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관리 잘하셔서, 이거 초반에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흉 안 지니까.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사진 또 따로 찍으셔야겠지만 더 예쁜 사진, 진짜 평생 봐도 후회하지 않을 사진, 인생 사진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은님, 쫑디, 솔로는 언제부터 탈출해야 하는 존재가 된 걸까요? 전 집순이라 그런지 별로 탈출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연애를 하라고 부추기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뭐 굳이 탈출을 해야 되나? 뭐 저도 사실 방송에서 뭐 솔로예요, 뭐 진짜 외로워요 막 이러면서 진짜 언제 탈출합니까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방송이니까 그러는 거지, 진짜 탈출해야 된다는 필요성 진짜 눈꽃만큼도 못 느껴요. 진짜 혼자가 더 편하거든요. 완전 굳이 탈출 안 해도 시간 흐르면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길 제발. 경우님, 그렇게 너무 막 남들의 시선과 이야기에 그렇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My way, 나의 스타일 추구하세요. 0274님, 저는 밀린 회사와 학교 과제를 하느라 아직도 잠 못 이루고 있어요. 학교 다니던 중 취직이 되어서 마지막 학기가 정신이 없네요. 하지만 한 달 후면 대학에서 이 과제마저도 그리워질 순간이 오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힘내십시오. 지금 취직도 하시고 마지막 학기를 보내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과제가 그리워질 순간 오시겠다. 저는 글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 과제가 그리울 순간이 올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과제한다라는 게. 과제를 하시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시긴 하시겠지만 회사 일도 많으시고 힘드실 테니까 뭐 후회 없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2757님, 푸른밤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과제 때문에 급하게 영문 타자 치고 있는데 너무 느려 오래 걸리네요. 쫑디 영타 빠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글쎄요,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는 진짜 빨랐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쳤었는데 그 한글 타자는 800타 넘게 나왔던 것 같고요. 영타도 한 400타 넘게는 나왔어요. 이게 뭐 저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타자 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타자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안 나올 거예요. 되게 느릴 텐데 힘내십시오. 뭐 오타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타자는 오타 없이 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나중에 한번 쫙 읽어보시면서 오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에디킴과 솔라의 Cough and Tea. 이 곡은 최소연님 신청곡입니다. 오 그댄 은은한 밀크티 닮았지 목소리는 부드러운 그 손길은 따사로운 그댄 나의 오후의 휴식 The hip hip hopper,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88만 원 세대, 3포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붙은 이름입니다. 고민하고 좌절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청춘을 허무하게 보낼 순 없겠죠. 푸른밤 더 라이브, 놀랍도록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청춘을 노래하는 뮤지션들과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지쳐있을 청춘들을 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담담하게 청춘을 노래하는 혼성밴드 하비누아주, 오디션 스타의 울타리를 넘어 혹독한 정글의 세계로 돌아온 김필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스튜디오 이렇게 꽉 찬 적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하비누아주 분들 그리고 또 김필씨 두 팀 오셨는데 일단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하비누아주부터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저는 하비누아주의 리더이자 피아노를 치는 전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비누아주에서 노래를 부르는 뽐무입니다. 아, 뽐무. 네. 뽐무 씨. 네, 안녕하세요. 그 제목의 뽐무가 본인 뽐무에게. 이름에서 나온 거죠. 예, 그리고 또 네, 안녕하세요. 하비누아주에서 베이스 치는 심영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또 예, 안녕하십니까. 기타 치는 박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찬혁 씨.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낯이 익어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하비누아주의 객원으로 오게 된 원래 디어 클라우드에서 드럼 치고 있는 토근입니다. 그죠, 토근 씨. 이야. 사실 지금 상당히 스튜디오가 얼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때문인 겁니까? 왜 이러는 거죠, 우리? 자, 하비누아주 분들과 또 디어 클라우드의 토근 씨까지 인사를 했고요. 또 이제 한 분 더 계십니다. 네. 김필 씨.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슈퍼스타 K에서 인사드린 김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라 그런지 다들 피곤하신가요? 다들 많이 지금 다운된 듯한 느낌이 들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기분대로 계속해서 방송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막 억지로 올린 텐션업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춘들은 많이 힘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거지로 막 이렇게 막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요. 자,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하비누아주 분들? 김필 씨, 이 시간이 사실 얘기한 것처럼 늦은 시간이잖아요. 평소에 이 시간대에 주로 뭐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하비누아주 분들부터 지금 많이 계셔서 5분이나 지금 디어클라우드의 토근 씨까지 지금 5분이나 계셔서 그러면은 뽐무 씨, 이름 독특한 뽐무 씨부터 이 시간에 주로 뭐 하시는지. 저희는 이 시간에 보통 네. 늦은 합주를 하거나 정말요? 네. 이 시간까지? 왜냐면 저희는 생업이 또 따로 있어서 그렇죠. 늦은 시간에 또 네, 늦은 시간에 모여서 그때가 그래서 또 시간이 잘 맞는군요. 네, 그렇죠. 합주나 합주나 음악 외적인 건 주로 뭐 하세요? 글쎄요. 저는
음주.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안 오는데 왜 학교 아닌데 왜 이렇게 산책 독서 이런 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산책 독서라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 산책 독서에 뭐 1년에 한두 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간에는. 그렇죠. 이 시간에 보통 부어라 마셔라 하죠. 네. 그렇군요. 뭐 하비누아주 분들 다 함께 또 회식도 하는 시간대일 수 있겠고요. 네. 김피 씨는 주로 뭐 하세요? 저도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시간대면 주로 동무들을 모아서 네. 친구들과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항상. 근데 굉장히 뭐 음악하는데 유익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악하는데 유익한 건 정확히 뭘까요? 뭔가 진지한 토론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두 팀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두 팀 오늘 또 푸른밤 나와주셨는데 어떠세요? 또 초면이신지 뵌 적이 있으신지. 초면이 아니고요. 초면이 아니에요. 네. 어디서 뵈셨죠? 친구연이죠. 심하게 구면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몇 년 정도 알게 되셨는지. 이러면 심한 게 아닌 게 되지 않아요? 8년 정도. 이러면 좀 심한 게 아닌데? 초등학교 때부터 아셨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정정할까요? 네. 공연도 함께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아니, 필이랑 저랑 네. 같은 연습실을 쓰는 사이였어요. 지니 씨와 또 네. 피아노 치시는 지니 씨와 네. 김필 씨가. 네, 필이가 슈스케 나가기 전부터 제 옆방에서 그 고음의 어떤 남자가 밤늦도록 그렇군요. 소리를 같은 연습실을 사용했던. 네. 서로 연습을 막 더 많이 하는 척하려고.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또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을 테니 악기 연주나 이런 것들도 뭐 그러다 보면 좀 옆에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 좀 열심히 하면 괜한 경쟁심에 누가 더 늦게 가나 막 이런 거 좀 배틀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지니 씨와 김피 씨는 좀 그런 어찌 보면 연습실에서 그런 경쟁사인데 그런 거였나요? 선의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네. 또 피리는 노래고 저는 피아노니까 누가 더 늦게 가나? 네, 정말 아름답다 저 사람. 그렇군요. 김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셨는지. 건너방에 독한 여자가 있다. 되게 늦게 간다. 네, 안 간다. 왜 안 가지? 네. 뭐 이런 연이 좀 닿아서 쌓이다 보니까 공연도 함께 하게 되고 그랬던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하비누아주와 김필이 함께 했던 건가요? 그 앨범 발매 공연을 네. 얼마 전에 했어요. 네. 그래서 피리가 그 슈스케에서 끝나자마자 네네. 저를 보고서 내가 너 게스트 해줄게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렇군요. 네, 공연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네. 공연 날짜 잡자마자 연락을 했어요. 언제 너 게스트 쓴다고 내가 공연 잡는다 뭐 이런 거였나? 어쨌든. 네, 근데 너무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되게 고마웠죠. 그 사실 공연장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던 사람들을 방송국이나 부스에서 만나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떠신지 서로 좀 눈을 못 바라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지 않나. 어떠세요? 좀 일할 때의 모습을 이제 거의 좀 직접적으로 만난 건 이렇게 대면한 건 처음일 수 있는데 네, 방송국에서 조금 뭔가 그 얼어있는 기운이 아무래도 여기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 있어서 네네.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방송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고.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색해 보였어요. 제가 네. 보기에. 왜 정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싸운 분들 오늘 섭외를 잘못했나 보다. 미리 아시던 분들인데 되게 사이가 안 좋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좀 색다른 모습을 보다 보면 친구의 좀 색다른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죠.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앨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비누아주도 그렇고 김필 씨도 그렇고 앨범이 나왔잖아요. 네. 앨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하비누아주 앨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청춘이라는 앨범인가요? 네, 이번 청춘입니다. 앨범은? 그 타이틀을 청춘으로 정한 이유는 그 저희 제작자 형님이신 박창학 작사가님이 계세요. 네네. 제가 밤늦게 연락을 드려서 저희 타이틀 앨범명을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청춘 이렇게 두 글자 오셔서 왜일까요? 그랬더니 너네가 언제 한 번 더 그런 단어 써보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청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때를 또 생각해보면 아니 뭐 내가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청춘이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청춘이라는 의미를 담은 앨범이 나온 거고. 네, 맞아요. 지금 사실 남자 멤버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자, 찬혁 씨 그리고 영주 씨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네. 바로 오기 전에. 무슨 얘기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중국집을 먹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이 앨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팀이 결성이 되고 몇 번째 앨범이죠? 첫 번째 정규 앨범이고요. 네. 그 전에 그 EP 앨범 2개를 냈었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앨범을 내고긴 한 거죠. 자, 김필 씨도 이번에 네. 앨범이 새로 나왔어요. 네. 이 앨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은요. 네. 제 생애 첫 CD고요. 저답게 만들고 싶었고, 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음악 색깔이랑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음악 색깔을 적절하게 섞어놓은 그런 앨범이에요. 미니 앨범이죠? 네, 미니 앨범이요. 이 앨범이 사실 슈퍼스타 K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에 나온 앨범이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에겐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데뷔 앨범이라는 좀 의미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봤던 것들은 단연 저스러운 거를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 들어도 김필다운. 네. 제일 잘 맞는 옷을 입자, 맞지 않는 옷보다는 거기서 조금만 더 보완할 점을 보완하고 메이킹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이 좀 담겨 있는 이번 네. 앨범이고요. 네. 자, 이제 슬슬 라이브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비누아주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트리플 타이틀이에요. 자신 있는 곡이 3곡. 자, 그 중에서 바람 부는 날 이 곡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곡인지. 네, 이 곡은 제가 29살 때 쓴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때쯤에 30쯤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그 20 초중반 때 들었을 때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냥 참 좋은 노래고 멋있는 노래다. 네. 그랬었고 나는 30쯤엔 어떤 얘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29이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멀어지는 어떤 가사들이, 이야기들이, 멀어지는 추억들과 멀어지는 어떤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곡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얼마나 무거운 곡일지,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은데 자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준비가 되셨으면 한번 라이브로 함께 해볼까요? 하비누아주의 바람 부는 날 듣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그대가 생각나 이야, 하비누아주의 바람 부는 날 라이브로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이 밴드 스코어를 라이브로 이렇게 딱 함께하면 왠지 이 정막을 깨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 방송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이렇게 말을 안 할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얘기를 좀 이 여운을 좀 즐기고 싶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베이스 줄 이렇게 딱 그 스크롤소리까지 저는 다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저 라이브로 함께 하셨는데 이 곡 바람 부는 날 그래요. 되게 무거움이 느껴지네요. 30쯤에를 들으시면서 생각하셨던 그 무언가들이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구름처럼 이렇게 왔어요. 구름처럼 뭔가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갔어. 그런 좋은 라이브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앨범의 또 트리플 타이틀 중 한 곡이고요. 네. 김필 씨 앨범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이번 앨범의 수록곡이 6곡이요? 네, 6곡. 네, 6곡인데 미니 앨범이잖아요. 네네. 저한테도 또 앨범을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또 하비누아주 분들이랑 김필 씨가 앨범을 주셨는데 야, 자켓 사진도 참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기타를 들고 이렇게 사진 찍은 사진들도 있고 앨범 타이틀이 Stay With Me예요. 네. Stay With Me 이 곡을 또 작사 작곡 참여하셨어요. 네. 이번에 이 그 앨범의 거의 전체적인 곡들에 다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거의 의견을 다 제 의견에 맞춰서 많이 했는데요. Stay With Me라는 곡은 네. 공연에서 꼭 그 관객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던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쓴 곡들은 항상 보면 앉으셔서 이제 감상만 하고 가시는 경우가 보통 많았거든요. 듣는 음악의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나도 좋아하는 색깔이랑 또 관객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접점을 찾고 싶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타이틀로 정하게 됐죠. 가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가사를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 곡을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제 좀 다른 좀 진중한 내용으로 썼다가 네.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써보자. 네. 뭐 늘 그렇지만 사랑이 제일 가장 할 이야기가 많은 주제가 되겠지만 네네. 그래도 그 중에서 스파크가 튀기 직전에 그런 상황과 그리고 소심한 남자가 좀 과감하게 대시를 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노랫말로 써보자. 그래서 쓰게 된 곡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곡도 라이브로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자리해 주시고요. 네. 김필 씨의 Stay With Me 라이브로 함께 듣겠습니다. 목소리 진짜 섹시하네요. 감사합니다. 야,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네. 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참아놨던 이야기를 풀어봐야겠어요. 김필 씨. 네. 와, 라이브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앉아서 지금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은 어떻게 불렀는지 못 보셔가지고 이제 좀 왠지 귀로만 들으면 지금 기타를 막 열정적으로 치면서 무대 위에서 막 헤드뱅잉도 막 살짝 나올 것처럼 당장 기타 솔로를 할 것처럼 네. 막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딱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네. 눈을 감고 네. 움직이는 건 안면 근육 말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와, 슈퍼스타 K에서 또 여러 가지 무대를 하시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많이 생기셨나요? 아무래도 그 순발력은 생긴 것 같은데요. 여유는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다른 것보다도 좀 라이브 클럽에서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었어가지고 네네네. 좀 이렇게 앉아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좀 도움이 많이 됐었겠네요. 네,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렇군요. 자, 하비노아주 그리고 김필 두 팀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분 여기서 마무리하고 3부에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하비누아주 그리고 김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광고까지 듣고 오셨는데 조금 편해지셨나요? 네.
정말요? 아니요. 그래요, 진희 씨.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네. 광고 나가는 중에 김필 씨가 분명히 와 진짜 어색하다. 방송국에 보니까 진짜 어색해서 야 이거 커피숍에서 봐야 될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다 티난다라는 거. 진희 씨.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라이브도 한 곡씩 들어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두 팀의 음악을 좀 푸른밤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듣고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왜냐면은 하비누아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장르가 앨범에 수록돼 있어서 그게 참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뭐 들었던 곡들이 좀 재즈풍의 곡들이었거든요. 보사노바라든지 뭐 그런 편곡이 되어 있는 곡들이었어가지고 와 좀 이런 좀 재즈를 정통으로 하는 팀인가? 다른 곡들을 들어봤는데 발라드가 그래서 좀 여러 장르를 좀 섭렵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게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이 곡이 되게 전개도 재밌더라고요. 앞에는 보사노바 리듬 나오다가 뒤에는 더블로 돼서 삼바 느낌 차용하셔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제가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해서 보사노바를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게 좋게 들었었는데 그러면 장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런 여러 가지 장르를 좀 전문적으로 사실 편곡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면 사실 어찌 보면 그냥 기성팀이라든지 이런 팀이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편곡일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장르를 좀 전문적으로 편곡하시는 이유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희 씨 그냥 요즘에 공연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실용음악스럽다라는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실용음악스럽다. 네, 그게 저희를 향한 얘기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얘기든지 처음에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고 약간 불만이었어요. 네네. 실용음악스러운 게 어떤 건데 뭐 이런 식의 어떤 화가 나다가 근데 그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네가 배운 거를 남들이 모르게 써버리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되게 다양한 그 제가 배운 거를 이렇게 녹아들게 만들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배운 것들 학교라든지 뭐 음악을 해오면서 배웠던 것들을 많이 써먹는 거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다 실용음악과 출신들이어가지고, 실용음악스러운 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장점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사실 음악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좀 재미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실용음악스럽다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재밌네요. 이 말이 너무 웃기네요. 저는 사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웃겼었던 건 저도 실용음악 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뭐 계속해서 음악을 지금까지 공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 중에 건반 치는 피아노 치는 친구가 있는데 야 나 세븐병 걸렸나 봐. 코드가 세븐으로밖에 안 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또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되게 재밌는 유쾌한 농담처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막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실용음악스럽다는 얘기. 자, 김필 씨 이야기를 좀 살짝 해보고 싶은데 앞서서 광고 나가는 동안 제가 영국 음악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음악을 많이 좋아하신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방송에서 또 해주시죠 한 번 더. 사실 저도 역시 실용음악가 출신이고요. 이런 실용음악가들 다. 오늘 다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저도 진희 씨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도 그렇고 보컬 저는 원래 보컬 전공이었고 곡을 쓰게 되고 뭔가 악기를 잡게 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보고 싶다. 실용음악 출신이지만 틀에 박힌 정형적인 뭔가 되게 클래식, 기본이 실용음악가 나와서 클래식해. 뭔가 기본이 되게 탄탄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좀 색깔이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거가 너무 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또 되게 공교롭게 제가 성대를 다쳐서 원래 저는 흑인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또 가창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대를 좀 다치고 나서 시선을 이렇게 돌리는 계기가 돼서 이제 저는 이제 브리티시 락 같은 거나 그리고 그쪽 영국 밴드 음악을 그때 처음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음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좀 전화위복이 된 계기였는데 사실 목소리 색깔이 장르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김필 씨의 금방 불러주셨던 네. Stay With Me 같은 경우에는 좀 허스키한 보이스 때문에 네. 더 뭔가 락킹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네. 저는 들으면서 그래서 네.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또 어찌 보면 그게 또 상대를 다치면서 얻게 된 소리라고 네, 볼 수 맞아요. 있겠네요. 연습을 하시면 또 그런 일도 있으셨고. 네. 자, 실용음악가인 우리들이 뭔가 음악 하나가 취향- 된 느낌. 음악 취향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하비누아주 분들. 사실 멤버들끼리의 취향이 또 이렇게 공통된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거든요. 사실 밴드는 함께해도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듣고 컸던 음악은 다를 수 있는데 각자 좀 좋아했던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남자부터 무조건 남자부터 안 돼. 이번엔 무조건 남자부터요. 자, 영주 씨 얘기해 주세요. 영주 씨. 저요. 흑인 음악, 모타운 음악 이런 음악 되게 많이 그래요? 듣고 또 리듬 악기다 보니까 그런 쪽에 또 꽂혀가지고 예, 그런 거 많이 들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베이스 여러분 네. 리듬 악기입니다. 네. 종종 야 기타 현 아니야? 리듬 기타보다 악기입니다. 조금 더 크고 그냥 고개 숙이고 친다고 그러면 줄이 두 줄 더 없어요. 조금 더 큰데 밑으로 안 내리고 위로 이렇게 네. 당겨갖고 매는 게 베이스. 저도 맞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베이스 쳤었거든요. 아, 진짜요? 전공이 원래 베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베이스의 그 뭐랄까 진중함과 베이스가 빠지면 음악이 얼마나 또 가벼워지는지 모르는 맞죠. 이들은 베이스를 무시하기도 하는데 네. 밴드 멤버분들은 확실히 알고 있겠죠. 그럼요. 베이스가 네. 얼마나 중요한지. 네. 정현 씨도 잘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찬혁 씨 네. 기타 치시는데요. 예. 자, 크면서 좀 들어왔던 네. 음악이라든지 지금 좋아하는 음악 뭐 그런 것들 있을까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듣진 않는데 네. 그냥 제가 가장 사랑했던 뮤지션은 그 팬메슨이라고 그 기타 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분의 음악을 참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언제 좀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기타를 잡게 된 계기나 이런 건 언제예요? 예, 뭐 저랑 비슷한 경우가 참 많을 텐데 네. 제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 초등부에 있다가 네. 중등부에 올라가는데 그 예배부. 형들이 그렇게 그 기타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이 참 인기가 많았었는데 기타를 치면은 인기가 많아지나 싶어가지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밴드부에 드는 이유겠죠. 저도 네. 사실 밴드부 들어갔을 때 다 파트가 정해져 있고 베이스가 없길래 베이스를 잡았던 거거든요. 밴드를 하고 싶은 또 저랑 잘 맞아서 베이스를 계속 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시작을 많이 하죠. 자, 김필 씨, 예. 디어 클라우드 얼음 요새. 예. 제가 너무 시끄럽게 물어봤나요? 아닙니다. 김필 씨. 뭔가 의무감 자꾸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예.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 요새를 또 부르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얼음 요새라는 곡이 또 윤종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또 이렇게 좋은 곡이 또 세상에 알려진다라는 이야기를 윤종신 씨가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또 잘 편곡을 해서 잘 부르셔서 또 디어 클라우드에게도 또 김필 씨에게도 서로 좋았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되려 저한테 많이 좋았던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괜히 토근 씨가 옆에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참 내심 죄스러워서요. 왜 죄스러워요?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그 되게 이런 좋아하는 곡을 하게 되는 건 영광이지만 이게 준비 기간이 너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완성도가 촉박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니 씨를 통해서 네. 분명히 그 보컬 선배님을 뵐 나인 수도 씨. 있는 건데 네. 근데 용기가 선뜻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승열 선배님 뵙고도 또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그럼 시원하게 푸른 마음에서 한번 사과하고 끝냅시다. 사과를 너무 감사한 일. 무슨 그런 뭐 디어 클라우드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셨었어요. 그때도 저도 그때 그 주제가 레전드 특집 이런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주에 이렇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저희한테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방송을 봤는데 레전드 특집이길래 저희는 이제 바뀌었구나 노래가. 다른 노래 부르겠다 했는데 레전드라 저희가 안 나올 줄 알고 노래 바뀌었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순서에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나와서 졸지의 인디 레전드가 돼버려가지고. 레전드죠. 디어 너무 클라우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오디션 프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 된 레전드. 너무 좋아해서. 네, 정말 서로 정말 좋았던 일인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요. 네.
아우 어색해.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하비누아주의 라이브를 듣고 싶은데 어떤 곡 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 이번에는 별빛도 보이지 않는이라는. 예. 네. 이 곡은 어떤 곡인지. 네. 다들 한 번씩 찾아보셨잖아요. 네. 네, 차이는 그 상황을 나도 모르게 너무 뭐야? 아유 완전 낚였어. 찾아보셨죠? 네. 너무 대답했네. 아유 뭐야? 그렇죠. 다들 찾아봤죠. 네,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나인 언니가 고독시 클럽에서 네네네. 이 노래를 그쵸, 선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몰래 들었거든요, 밤에.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들 찾아보셨잖아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든 아니면은 지금 다시 한번 눈물을 훔치시든 감정에 충실해 보도록 하죠. 자, 하비누아주의 별빛도 보이지 않는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별빛도 보이지 않는 새까만 밤 아래 휘청이는 가로등 아래 한 걸음 거리를 두고 떨리는 그림자 외면하며 고개 숙인 너 지나간 시간들 발걸음. 이야, 깔끔하게 딴다단단 하면서 끝났어요. 자, 하비누아주의 별빛도 보이지 않는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김필 씨 어떠셨어요? 앞에 바람 부는 날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당히 아까 차이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따다다단으로 끝나니까 굉장히 묘한 이게 중간중간 계속 나와서 뭔가 흥겨워야 될 것 같은데 가사는 슬프고 뒤돌아서지 마 딴딴딴딴 의도하신 것 같아요. 의도하신 것 같아요. 이 세션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상당히 코드 진행도 중간에 한번 생각했던 대로 안 가고 맞아요. 한 걸음 거리를 두고 이 가사 나올 때 그래서 들으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구나라고 좀 재밌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용음악가라서 실용음악스럽게 하셨어요. 이런 코드 진행이 상당히 실용음악스럽네요. 실용음악스러워요. 배운 것 같아. 과가 실용음악가네 딱. 자, 그래서 이 곡은 또 쓰시면서 어느 감정을 가지고 어떤 때 쓰셨는지가 궁금한데 곡 같은 경우에는 또 영감이 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곡은 또 영감을 받아서 쓰신 건지 아니면 이제 곡을 써볼까 하고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아서 쓰신 건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뭐 가사를 먼저 쓰는 편인데 그때 그냥 지하철에 타고 가다가 그 차였던 순간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막 울컥하고 지하철에서 사람도 많은데 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막 그 감정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막 적거든요. 휴대폰이 요즘에 발달해서 휴대폰 메모장이 빽빽해요. 맞아요. 저도 사실 가사를 먼저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노래를 쓸 때 대부분 멜로디를 많이 먼저들 쓰죠. 근데 가사를 먼저 쓰면 상당히 좋은 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곡 분위기가 일단 결정이 되니까 그게 참 곡 쓸 때 편안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가사를 먼저 쓰는데 오랜만에 만나네요. 가사 쓰시는 분, 가사를 먼저 쓰시는 분. 여기 지혜도 가사를 먼저 쓰고. 뽀무 씨도. 가사를 먼저 그렇군요. 저 지혜입니다. 지혜 뽀무. 지혜 뽀무지혜. 브랜드 이런 거. 뽀무지혜. 못 팔아야 될 것 같죠? 뭔가 뽀무지혜. 내일 관련 상품일 것 같아요. 뽀무지혜. 제가 김필 씨는 영감 얘기를 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곡을 이번에 앨범에도 다 참여를 하셨고 어느 때 어떨 때 가장 작업이 잘 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많이 얻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조금 약간 막 이렇게 생활이 재밌을 때는 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악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할 것도 없고 막 너무 막 뭔가 삶의 그런 무료함을 느낄 때쯤 이제 작업실에 앉아 있으면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일상이더라도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자극이 안 될 때는 영화 음악 찾아서 듣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요? 네. 사실 그
다른 예술 부분에서 또 영감을 받아서 네. 또 나의 음악으로 다시 재탄생시키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 두 팀은 신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사실 하비누아주 같은 경우는 앨범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김필 씨 같은 경우에는 슈퍼스타 K에서 네. 또 여러 곡들을 커버하는 모습을 많이 네, 보여주셔서 그렇죠. 또 신인이라는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눈빛들이 좀 부담스럽진 않나요? 아무래도 조금 제가 직접 메이킹한 곡들을 갖고 나왔을 때 부담이 있죠. 그런 그러니까 커버곡들은 워낙 좋은 곡들을 다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좋아해 주실 영향이 더 크지만 제가 직접 메이킹한 곡들은 또 취향이 아니실 수도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니까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음악을 함에 있어서 이번 앨범에서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누군가 듣고 싶은 것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의 음악을 듣고 아 내가 생각한 게 김필이 아니네 이거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사실 솔로 앨범을 이번에 저도 1월 달에 나왔었는데 그걸 제작하면서는 그런 얘기에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앨범 제작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김필 씨한테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음악이 또 혼자 하는 걸로는 힘이 없으니까 듣는 분들이 계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6트랙 안에 되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색깔이랑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코드들을 많이 섞어서 넣어봤어요. 리듬도 다 다른 곡들이고 그 안에 이제 목소리로만 딱 통일성을 갖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김필이 좋아하는 김필 종합 선물 센터 같은 거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현상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네.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 하비누아주 분들은 매니아가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는데 제가 금방 김필 씨한테 여쭤본 것처럼 좀 대중이라든지 나의 뭐 예술적 뭐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타협 같은 건 어떻게 또 타파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약간 나이에 비해서 너무 진지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소리 들었어요. 저희가 2009년에부터 곡을 쓰고 공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하지만 저희는 그냥 그때가 느꼈던 그 감정도 우리였는데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막 우리가 진지하게 써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 그치? 그렇죠. 진지한 척 해야 돼. 음악은 이런 거니까 막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진짜 그때 당시 나의 모습. 약간의 중2병이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이번 앨범들을 들어보면은 저희가 되게 어렸을 때 쓴 곡들도 있어요. 그 앨범 안에 지금 우리가 자 이제 우리는 30이니까 우리의 청춘을 나열해 보자 이래가지고 아무리 뭐 이제 나이를 먹고 한 음악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저희 뭐 20살 초반에 쓴 노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실 저희는 이렇게 대중의 귀를 엄청나게 생각하고 곡을 쓴 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되게 둘 다 경험에 굉장히 의거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쓰는 편인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경험을 함께 약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중의 뭔가 귀에 맞지 않는다고 대중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자 이제 김필 씨 라이브를 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으로 또 마무리해 주실지. 네, 저는 마지막 곡이니까 또 이 라이브 코너에 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고 김광석 선배님 곡을 한 곡 갖고 나와봤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까지요. 상암도까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곡인지. 약간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별빛도 보이지 않는 그 곡 다음에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빠바바밤 다음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으로. 자 이것도 기타로 함께 연주까지 해주신다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김필 씨의 라이브를 듣죠.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너무 좋네요. 아니다 진짜. 목소리 너무 좋고요. 지금 저희 PD님이 남자분이신데 노래하시는 중에 김피 씨가 노래하시는데 계속 입이 안 다물어지세요. 지금 제가 김피 씨 노래에 감동을 받아서 진짜 노래 너무 좋다. PD님 반응은 어떨지 딱 봤는데 PD님 보고서 이런 진중한 노래 제가 빵 터질 뻔해서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만큼 또 매력적인 라이브로. 근데 김피 씨 진짜 공연하시면 되게 멋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버라이티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기타 지금 치시면서 하는데 맞아.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아이고. 그럴 것 같은. 심지어 근데 말씀은 계속 노래만 딱 하고 나오시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쉽지가 않네요. 미안해요. 그게 또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두 팀 이제 또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비누아주 팀부터 좀 어떠셨는지. 집에서 듣던 네. 라디오를 직접 출연해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감격스럽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푸른밤 찾아와 주세요. 네. 그래요. 그때는 감사합니다. 또 찬혁 씨랑 영주 씨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토근 씨 오시나요? 불러줘야 오는데. 알겠습니다. 또 푸른밤에는 또 디어클라우드로도 또 오실 수 있으니까 또 언제든 곧 뵈겠죠. 김비 씨는 어떠셨는지? 정말 꿈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라이브 할 수 있는 라디오에 너무 나오고 싶었고 정말요?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즐겨 듣는데요.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친분이 있는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과 함께 나와서 또 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두 팀은 불편한 부스에서 나가셔서 편안한 카페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뒤풀이 좀 하시고요. 카페에서 얘기. 야 오늘 진짜 힘들었지? 고생하셨습니다, 두 팀.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사랑이란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의 하루는 집, 학교, 집, 학교. 매일 똑같은 패턴이다. 과제에 시달리다 보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시간도 없다. 그런 내 삶이 언젠가부터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게 느껴졌다. 그래서 의욕도 의지도 희망도 없이 사라지는 대로 살아갔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다. 추억이 뭐 별건가? 사는 게 다 추억인 거지. 매일매일 똑같아 보이는 날들을 매일매일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인생인 거지.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날들을 매일매일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인생인 거지. 요즘 나는 똑같아 보이는 일상에 조그마한 의미들을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하루하루가 특별한 기분이 든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헛되이 보낸 시간은 없는지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약속한다. 내일도 나만의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가자고.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일상. 하루의 끝, 오늘은 이지숙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해버티의 내게 와요 였습니다. 주서연님 신청곡이었어요. 자, 하루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래요, 매일 뭐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모두가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린 어느 정도 시간 약속의 개념이 생겨 있잖아요. 인간들은 동물과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비슷한 패턴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더 소중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갖게 되는 뭐 틈새 갖고 있는 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중함.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의 모든 하루하루는 정말 하루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특별하고 소중한 것 같고, 어제랑 오늘이 다를 게 뭐냐라고 하지만 모든 게 다릅니다. 똑같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나의 마음이 변한다면 세상 모든 게 변한다라는 것도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사연 좀 더 만나겠습니다. 김성우님,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성격 급하신 손님 중 최고봉을 만났네요. 세트 시키셔서 쟁반에 콜라만 먼저 준비해뒀는데 그걸 들고 쌩 가버리시는 거예요. 버거랑 감자튀김 챙겨 가시라고 막 소리를 질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세트를 따로 또 가져가시려고 다시 오시려고 생각하신 거겠죠. 세트 시켜놓고 콜라만. 그래요. 이게 사람 성격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 자판기에 그 커피 눌러놓고 아니면 뭐 율무차 이런 거 눌러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꼭 그 컵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눌러놓고 컵 잡고 있는다고 빨리 나오는 거 아닌데 보고 있고,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아갈 때 보고 있고 보고 있는다고 그거 빨리 따뜻해지는 거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김보람님, 자취하는데 오랜만에 본가에 다녀왔어요. 쫑디는 개인 공간을 중시하나요? 늘 혼자 있다가 가족들과 같이 있으려니 힘들더라고요. 반가운 것과는 별개의 감정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마음과 달리 좀 투정을 부리고 그리곤 후회하고요. 늘 사람들에 둘러싸인 쫑디는 더욱 이런 감정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개인 공간은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공간을 존중하는 상대방이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찌 보면 나의 휴식, 그리고 그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것, 이게 상대방에 대한 진짜 중요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가족들은 거기에 대한 예의가 확실하게 또 서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개인 공간을 쉽사리 침범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나름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층수를 합쳤거든요. 원래 2층에 제가 살고 밑에 층에 가족들이 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같은 층을 합치면서 어찌 보면 좀 마주칠 시간이 좀 더 늘어났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다를 게 저는 없다라고 막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층수 뭐 합친 거지 뭐 예전부터 계속 같이 살았으니까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다르더라고요. 들어가는 문이 같다 보니까 이게 이 작은 변화 하나도 상당히 크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사람마다 또 느끼는 것들이 다르니까 빨리 익숙해져야겠죠. 9178님, 엄마가 요즘 들어 하루의 일과를 마치 친구처럼 저에게 이랬어 저랬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게 되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먼저 사근사근하며 다가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에게 더 많이 얘기해드리려고요. 엄마, 매일 푸른밤 들으라고 챙겨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나의 일상을 공유할 사람이 있다라는 게 진짜 좋죠. 가족이 그렇다면 전 더더욱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가족한테 나의 일상을 이렇게 이랬어 저랬어 나 오늘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좀 막 속상하기도 했는데 이래서 정말 기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는 연인과 많이 나누죠. 가장 많이 나누는 것 같고 나의 뭐랄까 막연한 내 편이 필요해서 좀 저는 연애를 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기도 하지만 막연한 내 편, 무조건 나의 편이 돼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좀 나의 일상을 공유할 사람이 좀 필요해서 연애를 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가족이 사실 있어요. 우리는 연애를 하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솔로분들 힘내시고요. 뭐야 왜 이리로 가 얘기가. 어쨌든 가족과 이런 이야기 나누는 거 상당히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일단 저는 강아지와 함께 루야 뭐했니? 빨리 말해봐. 뭐했어? 목덜미를 잡고 막 흔들면서 그러면 엄마가 와서 대신 얘기해 주시죠. 루는 오늘 뭐했고 나의 연인. 노래 들을게요. 로린의 Everytime 듣겠습니다. Got my keys, got my coat, got my shoes on. Got my phone, got my bag, got my nails done. You're here, but I'm still alone. I say goodbye to your shadows. Like a moon, you pull me to the shore. But I can't be your ocean anymore. I care, but you don't know how I feel, so I gotta go. Got my keys, got my coat, got my shoes on. Got my phone, got my bag, got my nails done. 요즘 속상해요. 저는 성적이 낮은 것도 아니고 시키는 건 다 해놓는 스타일이라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이번 담임 선생님과는 자꾸 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계속 시키는 건 다 하고 편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조르는 아이들이 좋으신지 저는 찬밥 신세 같아요. (7582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선생님도 말씀은 안 하셔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알아서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서도 아무 말 없이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알아서 잘하니까 더 할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이 때로는 무관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서 속상할 수도 있죠. 학생의 특권은 언제나 물어볼 수 있다는 거니까
선생님께 진로 고민 같은 상담도 요청해보고 가능한 많은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끝곡 노리 플라이의 굿바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잊을 수 있을까 흐리던 어느 날 나란히 앉아 얘기했던 서로의 오랜